그래서 메스를 활용해서 이제 설계를 한다 그러면 구성요소 배치 바탕화면 이거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이 실내 상자 메스 하나 만든 거를 하나를 배치를 하시고 여기 하나가 생기죠. 하나를 배치를 하시고 저희 거는 이제 구분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실명칭으로만 그냥 만들겠습니다. 구분 없이. 그러면 메스를 하나 놓고 이제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복제를 하신 다음에 또는 뭐 이렇게 임대 부분 아까 만든 임대 부분 있으면 그냥 임대 부분 이거 쓰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실별로 매개 변수를 넣고 싶다, 실별로 재료나 색상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재료 매개 변수는 패밀리 편집 들어가서 인스턴스로 바꾸고 오셔야겠죠. 이것도 이제 인스턴스로 바꾸고 오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임대 부분이라고 써있는 임대 영역으로 써있는 얘를 확인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패밀리 편집으로 들어가서 재료 매개 변수를 인스턴스로 바꾸고 오겠습니다. 인스턴스로 바꾸는 이유는 그 상자마다 실 이름별로 재료를 넣으려고 그래요. 색상을 좀 달리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 패밀리 편집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 좀 3D 투시도 형태로 보이는 환경이 보이는데 여기서 확대하신 다음에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3D 뷰를 눌러서 등각2형 화면에서 얘를 누르고 안 눌러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매개 변수를 편집할 수 있는 곳 가신 다음에 재료의 종류를 인스턴스 매개 변수로 바꾸시면 되죠. 인스턴스로 바꿔주고 적용, 확인, 프로젝트의 로드 후 닫기. 그래서 덮어 씌우기 해주시면은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재료가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그럼 이제 개별 형상별로 재료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요 상자 하나를 좀 옆에다가 놓아주시고요. 옆에다 놓아주시고 5개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의 종류가 5개니까 5개를 복사를 할게요. 자, 5개를 복사하셨으면 오른쪽에 일람표에서 눌러보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실 정보를 넣더라도 얘를 누르고 여기서 이름을 바꾸고 얘를 누르고 여기서 이름을 바꾸고 이거보다는 일람표에 있는 실 이름에서 영역별 이름을 지정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일람표를 이용해서 각 실의 이름을 입력할게요. 카운터, 대기, 샴푸, 미용, 휴게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카운터 그 다음에 대기 공간 저는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유형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렇게 써보려고 그래요. 유형 부분도 임대 부분 말고 예를 들면 기능 목표 최소 기능 뭐 이렇게 최소 기능
이런 영역하고 이렇게 이런 영역하고 또 하나는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에 이런 구간을 최소 기능이라는 영역하고 또 하나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컨셉 영역 이렇게 컨셉이 들어가거나 뭐 디자인 영역 같은 게 있으면 집어넣어서 이 공간은 디자인 영역입니다 이렇게 쓰려고 해요. 여기도 뭐 컨셉 영역 이렇게 해놓으면 적어도 유형을 만들었으니까 뭐 여기서 그럼 이거는 최소 기능만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카운터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니까 요거는 컨셉 영역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대기 공간이니까 여기도 컨셉 공간으로 돼야 되니까 컨셉 영역,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공간은 샴푸실이니까 저는 기능 위주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 기능적인 영역, 얘네들도 기능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그냥 기능을 우선하는 영역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도 최소한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과 컨셉을 좀 넣을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계했습니다 라는 설명하는 자료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이렇게 쓴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각각의 면적을 보시려면 선택하시고 메스 바닥을 작성해 주셔야죠. 메스 바닥을 작성해 주면 각각의 이제 면적이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얘네를 이제 어떻게 쓰면 좋으냐라고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썼었어요. 그리드나 참조평면을 이용해서, 어차피 그리드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드나 참조평면을 이용하셔가지고 먼저 이제 저희가 써야 되는 실의 크기 9500에 6500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영역을 그리드로 그려 놓은 다음에 크기들은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너무 커도 좋지 않습니다. 이 인스턴스 매개 변수로 저희가 한 개의 실을 만들었는데 옆으로 유사 작성이 아니고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하면은 얘가 이제 복제가 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복제가 돼서 나타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운터라는 영역을 복사를 했었으면은 같은 값을 가진 애가 만들어져요. 여기 들어있는 인스턴스 특성도 복사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유사 항목 작성을 하시면 인스턴스 값에 들어있는 이런 애들이 빠질 때가 있어요. 기본 값이 안 들어있었던 애들은 사라지고 다시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만약에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복사, 카피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인스턴스 특성으로 만든 애들은 옆에 있는 화살표를 끌어당기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유형 특성으로 만든 애들은 이 조절점이 안 나와요. 근데 인스턴스 매개 변수로 만든 애들은 이 조절점이 나타나서 여기 있는 길이를 끌어 늘리면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 값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얘를 누르고 가로 세로 값을 여기서 입력한다 라기보다는 참조평면을 만들어 두고, 예를 들면 참조평면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다가 정렬 기능으로
정렬 기능으로 정렬을 해서 쓰는 게 훨씬 편한데, 문제는 제가 지금 클릭을 하고 첫 번째 나오는 요 그 기준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동이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다가도 묶으면 늘어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동이 돼 버려요. 이거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그냥 누르면은 참조선을 늘린 게 돼서 얘가 작동이 안 되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 누르고 첫 번째 위치점을 건너뛰고 키보드 탭키를 누르면 약한 참조라는 게 떠요. 얘를 부족시키면 늘어나요. 클릭하고 첫 번째 점 말고 탭키를 한번 눌러서 약한 참조가 떴을 때 늘려서 쓰시면 이런 기준에다가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왜 편하냐 라고 하면, 나중에 옆에다가 실을 이렇게 갖다 놨다고 칠게요. 그리고 옆쪽에도 참조 평면이 조금 더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계할 때 참조 평면들이나 그리드를 써서 이 크기들을 맞춰서 늘리고 줄이고 쓰잖아요. 형상을 늘리는 것보다는 참조 평면을 끌어당기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정렬 기능으로 탭 약한 참조일 때 좌측 하단에 뜹니다. 정보가 약한 참조일 때 얘를 묶어주면 형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점을 묶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묶어 놓으시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참조 평면을 옮기면 크기가 옮겨지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이에 있는 이쪽 실하고 이쪽 실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치수 매개 변수를 걸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을 옮겨서 여기 사이 값이 6000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애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실의 크기가 바뀌죠. 이 실의 크기가 4500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스에 있는 값 자체를 직접 조절하는 것보다는 저런 기준 요소에다 붙여놓고 네모 박스 안에다가 넣을 거잖아요. 이 안에, 이 네모 안에 넣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를 좀 줄이고 늘리고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걸 숫자 값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한쪽을 맞춰놓고 써볼게요. 이렇게 맞춰놓고 쓰려고 해서 이거 좀 줄여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3500으로 줄여야겠네 라고 3500으로 줄이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옮겨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옮기느니 참조 평면을 그어놨으면 얘하고 연관되어 있는 얘도 변경되고 얘하고 연관되어 있는 여기도 변경되게 되겠죠. 차라리 조닝 계획이나 배치 위치를 잡으셨으면 지금처럼 두 번째에 있는 약한 참조를 기준선에다 묶어주고 설계하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는 어디에다 뭘 놔야겠다라는 계산은 되어 있으실 거잖아요. 어디에 뭘 놔야겠다 계산은 돼 있을 거잖아요. 이쪽이 현관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이 유리, 이쪽이 주출 입구, 그러면 내가 이쪽에 카운터를 놔야지 이렇게 계산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쯤에 카운터 놓고 뒤쪽쯤에다가 직원용 휴게실, 여기는 뭐 이렇게 보관 창고 이런 거 놔야지 라고 계산은 돼 있을 거잖아요. 영역 설계는 조닝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얼추 되어 있으실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참조 평면을 그리시고 치수를 걸고 얘네를 배치하신 다음에 크기들을 참조 평면으로 수정하시면 훨씬 더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귀찮아 보일 수 있는데, 한 번 놓는다 그러면 그냥 크기 값을 조절해서 놓는 게 편해요. 정확하게 딱딱 그 크기가 한 번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다, 변경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조절할 수 있게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놓으시고 참조 평면에 치수를 걸어서 설계의 영역을 바꿔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조닝 계획이 되어 있으셔야죠. 조닝 계획하고 이거를 어디다가 놔야지 라는 그 배치를 어떻게 해야지 라는 요 계획, 그러니까 동선 계획하고 조닝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 제네를 할 수 있어요. 아직 머리 감는 곳을 어디 놔야지 이걸 결정하지 못하셨으면 얘는 못해요. 캐드로 하든 뭐로 하든 마찬가지예요. 못하는데 어거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뀔 가능성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 안 되신 분은 빨리 얼른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서 어떻게 배치해야겠다를 빨리 기획을 하시고, 간단하게라도 기획을 하시고, 추가적인 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매스를 좀 만들어 보시고 최대한 한번 배치를 해 보십시오.